조 전 장관과 연루돼서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될 사람이 있습니다. 최광욱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과 관련해서 최광욱 의원 앞선 업무방해 혐의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결국 집행유예 유죄를 최광욱 의원은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하나가 지금 더 걸려있고 그 1심 결과가 좀 잠시 후에 이제 나오는데 지난해 총선 당시 때 최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분명히 인턴을 했다. 본인이 써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인턴을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최광욱 의원이 선거 기간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인턴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앞서 업무방해 혐의에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인턴서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1심 재판부의 앞선 판단에 따르면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는데 본인이 선거 때 이거 허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발표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가 궁금해지고요.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마저 무효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까지 무효될 수 있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잠시 후 발표될 1심 결과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인 상황인데 최광욱 의원의 지난 3월 첫 공판 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옛 말씀을 인용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하더라도 그 기차 바퀴에 구멍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게 이제 두 사안인데 한 사안인데 사실은 두 개의 재판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상황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광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검찰은 허위다.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죠. 그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이미 최광욱 의원은 이제 지금 2심을 재판 중이고 그러니까 실형을 받았죠. 1심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해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에서 총선 당시에 최광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전 벌금 300만 원 구형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과연 100만 원 이상을 받느냐 아니냐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확정되면 또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얼마나 형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무죄였다면 허위사실 공표 당연히 무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총선 때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자기 방어권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볼 것이냐가 지금 쟁점인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최광욱 의원은 두 건 다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과연 재판부가 과연 유죄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재판이 지금 10시 선고죠. 10시 선고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제 선고될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네. 자,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니, 그런데 사실 지난번 허위 인턴 발급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 이 부분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본인 자체는 정말 인턴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1심 재판부는 굉장히 명확하다, 증거가. 그래서 그 정도 사안이면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집행유예형이 나와서 아마 재판부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최광욱 대표가 이걸 부인하니까 굉장히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은요, 인턴에 관련된 문서를 허위로 해서 대학 입시에 쓰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선고받는 사안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인턴을 했다. 이렇게 갖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물론 인턴의 어떤 문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선고하는 것 자체는 약간의 법리적으로 약간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의성과 관련된 부분 예.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걸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소극적인 자기 방어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말씀 하자면 예. 좀 말이 너무 강해요. 본인이 청와대 민정 비서관까지 했잖아요. 예. 그 열린민주당 대표예요. 또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도 뭐 짧게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군법무원 출신이거든요. 또 군법무원 동안 또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조계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법과 관련해서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떤 법조인으로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 수사입니다만은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 이 개가 누굽니까 이게 그런 표현에 있어서 검찰을 비판할 수 있죠.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충분히 정당하게 비판할 권리도 있고 또 정치인 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직을 거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좀 듣기에 좀 불편한 언어는 좀 순화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개혁 방해를 위한 기소다 부당하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